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실무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이 워낙 중요하니까 조문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핵심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대차,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계약의 일종이죠. 자, 계약의 일종인 게 뭐뭐 있습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야죠. 증여도 계약이다. 요 증여도 계약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증여도 수증자와 그 다음에 증여자의 계약에 의한 합치로 이루어지는 게 증여입니다. 증여도 등기가 나와야 되죠. 증여 등기가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증여도. 자, 증여도 계약이다. 자, 시험에 증여를 단독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증여와 매매,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보증금 수수는 보증금. 우리가 항상 임대차 할 때 실무적으로 보증금에 월세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죠. 하지만 이 보증금 수수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증금은 없어도 돼요. 서유럽에 있어서는 유럽은 보증금이란 제도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는 성립 요건입니까? 전세권 계약에서는 물권으로서 전세권 성립에는 반드시 보증금이 성립 요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등기 기재에 보증금이 얼마라는 게 반드시 기재가 돼 있어야 전세권 등기에 성립합니다. 전세권에는 보증금이 성립 요건이지만 하나 더 전세권에는 보증금이 성립 요건이지만 직접 수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야죠. 또 전세권을 직접 수수해야 한다 하면 안 돼요. 자, 전세권에서는 보증금은 성립 요건이지만 직접 수수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당연히 보증금의 수수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임은 반드시 성립 요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고 반드시 물건이 아니어도 되죠.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금전이 아니어도 되고 물건으로 차임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할 때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동으로 임차인의 신분으로 임차인이 여러 명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그중에 아무나 연대에서 아무나 차임을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루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봐주세요 하고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수인일 때는 연대하여 차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것은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차 계약상 딱 하면 민법에 규정된 거 순수 채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서는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자, 임대차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돼 버리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병폐를 막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된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나오면 당연히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자, 민법상 임대차 계약 순수 민법상 생각하라. 그러면 이건 순전히 당사자주의 채권 계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하면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맞는 말로 가야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관해서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했답니다. 그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인에게 어떤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해소하려고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권도 동산을 압류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산을 압류할 때는 질권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자, 임대차 계약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권이 있어. 자, 토지, 건물, 임대차 차임 연체액이 토지와 건물은 이익이가 연체되면 계약을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임대차 해지권은 일신 전속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신 전속권이라는 것은 임대인만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이 누구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 이 채권을 해지권을 누구한테 양도 또는 상속도 가능하다는 것을 일신 전속권은 아니다 그러죠. 자, 건물과 토지의 차임 연체는 이익의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도 계약 해지할 수가 있죠. 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정도로 보존 행위를 하고자 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죠. 계약 해지도 임차인도 통보할 수 있다. 장래 증감 장래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차 계약할 수가 없게 될 때는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권도 발생할 수 있다. 자,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이 차임 이익이 연체 시 임대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도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계약 해지권 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시험에 나오죠. 양 당사자에게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계약 해지권이다. 그러면 되겠죠. 자, 보증금의 공제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을 연체했다고 해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공제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이 보증금이 남아있으니까 월세를 계속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으니까 월세를 지급하지 않겠다 하고 권리로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임차인이 안 냈던 차임을 보증금에서 정산하고 공제해서 임차인에게 상환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그때 임차인의 지연을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지연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이 맞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당연히 공제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제된다고 해서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안 됩니다. 연체하면 이기가 되면 무조건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 당연하죠. 자,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이 될 때는 민법상 임대차일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항상 전 임대차 갱신되기 이전에 그 계약에 의해서 제3자가 신용보증을 썼다든가 어떤 담보물을 제공했을 때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담보는 소멸한 것으로 봐서 반환해줘야 되지. 자, 계약이 갱신됐다고 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법정 갱신은 자동 연장은 자동 연장대로 그 계약, 그 전 계약에 의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계약이 만료된가 동시에 담보에 대한 설정 계약은 소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하면 다시 담보 설정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갱신됐다고 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전 계약으로 해서 소멸하는 것이지 자동 갱신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전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전 계약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동시행 관계도 있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존속 기간이죠. 임대차 계약은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약정하면 약정한 대로 갑니다. 기간에 제한이 절대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지상권은요, 최단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건물 소유 또는 경관 건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는 30년 이상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 목조 건물은 15년 이상 해야 되고, 공작물의 설치는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10년을 아예 넘으면 안 된다고 제한이 있어요. 전세 등기는 10년을 넘을 수 없다. 그죠? 지상권과 지역권은 별도로 등기가 약정되지 않으면 무상으로 영구히 인정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 이 기간은 넘어줘야 되죠. 30년, 15년, 5년은 지상권은 넘어져야 되고, 전세권은 10년을 넘을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만큼요, 등기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순전히 당사자의 의사에 약정대로 갑니다. 그래서 20년, 50년, 100년도 약정하면 약정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기간의 제한을 위헌 판결로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절대 최단 기간이 될지 최장 기간이 될지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없다. 당사자의 합의대로 무조건 유효입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몇 년을 계약하더라도 무조건 유효입니다. 자,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전속 기간의 제한이 없다. 자, 민법상 임대차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20년을 넘을 수도 있어요. 자, 건물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20년도 넘을 수 있다.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 20년이든 30년이든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의 종속기간은 30년으로 약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면 무조건 유효로 봅니다. 다시 한번,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제한이 아무것도 없다. 자, 몇 년이든 당사자의 합치만 하면 민법상 임대차는 무조건 인정한답니다. 사적 계약의 자치를 원리로 해서 무조건 인정한다. 하지만 물권인 지상권은 최단 기간의 제한이 있죠. 최소한 이 날짜는 넘어야 되죠. 그다음에 전세권은 등기 자체가 10년을 넘으면 안 되죠. 또 건물 전세는 반드시 1년은 넘어야 되죠. 건물 전세권은 1년 이상 10년 이내로 해야 되죠. 토지 전세는 처음 시작은 기간에 약정이 없어도 되지만 토지 전세권도 반드시 10년을 넘으면 안 되죠. 이런 제한 규정이 있지만 민법상 임대차는 제한 규정이 없다. 기간은 무조건 자유로 인정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임대 내 수선 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선 유지 의무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의무를 져야 됩니다. 전세권은요,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 의무가 있어서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로 나오죠. 하지만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 수선한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했답니다. 특약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 민법은 자기가 하겠다는데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임대인이 수선 유지 의무를 부담하나 임차인이 수선 유지 의무를 내가 하겠다 약정을 하면 약정대로 갑니다. 특약은 인정한다. 자,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하겠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자,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안전을 책임질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임대는 임차인의 안전을 책임질 것까지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되죠. 하지만 숙박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숙박 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케이스죠. 숙박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까지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인 임대차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숙박 계약이 나오면 안전을 위한 의무까지도 배려해야 한다 하면 되죠.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사용 수입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일반적인 건물에 사용할 수 있게 수선 유지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임차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용도의 건물을 수선 유지할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가 세탁소나 어떤 시설에 영업을 할 때, 어떤 시설물에 거주를 할 때 자기가 특별히 설치한 시설물은 자기가 유지 수선을 해야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의한 의무는 임차인이 지는 거고,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에 의한 수선 의무까지는 임대인이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답니다.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어떤 유지,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지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또는 소소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물이 파손됐다는데 이게 너무 사소해요. 소소해서 임차인의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 자, 너무나 소소한 거, 사소한 거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아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그때그때 수선하면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약은 수리비 10만 원 이하는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도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손 정도가 소소하여 또는 사소하여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임대인은 이런 것까지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까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소한 파손 정도까지 임대인이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에 있어서 생명의 안전까지 임차인의 어떤 이 안전까지 배려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하지만 숙박 계약에 있어서만큼은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한탄 원칙은 목적물의 수선 유지 의무는 임대인이 지나.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하겠다는 특약도 인정하고 소소한 어떤 수선 의무는 지지 않고 그다음에 특별한 용도에 의한 수선 의무 지지 않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생명 안전을 배려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숙박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별히 숙박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면 2기가 넘으면 해지 사유가 돼버리죠. 그래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 책임은 또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보증금을 줬으니까 상환해주세요 하는 책임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은 임차인에게 쥐어줍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한다? 임차인이 증명하는 겁니다. 임대인 나 돈 안 받았다 하고 거짓말 치면 임차인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매실로 인한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의 증명 책임도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사는 중에 매실, 소실됐다 하면은 임차인으로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되고 보증금을 줬다는 사실도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건물이 제3자의 방화로 소실됐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는 면제되는 거죠. 그때 차임 지급은 없어지는 거죠. 의무가.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을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한 때는 당연히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에 있죠. 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보관해줘야 됩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죠. 항상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 선량한 관리자로 주임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걸 성관 주임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임을 타인 소유의 사용 수익한 자나 타인 소유를 보관한 자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무조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관 의무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한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그 집에 경매가 났다. 근데 등기가 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법상 임대차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일반 채권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자기가 냈던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이상 일반 민법상 임대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임의 규정이죠. 자,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가는 게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많습니다. 자,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대표적인 임의 규정입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와 유익비 청구는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계약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비와 유익비, 비용상환 청구권은 당사자 합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은 필요비, 유익비 청구는 임차인이 포기하더라도 유효로 인정합니다. 자, 유효로 인정하는 사례가 임대인에게 귀속키로 한다. 또는 임대인에게 귀속키로 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원상회복키로 한다. 이것도
포기 약정으로 인정합니다. 자, 강행 규정. 자,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 임차인의 감액 청구권. 경제사정 변동이 있으면 감액 청구권 당연히 하는 거죠.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도 강행 규정으로서 합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있으면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강행 규정으로 반드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권, 이것도 강행 청구권이죠. 자, 강행 청구권 반드시 제기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갱신 청구권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행사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절하면 반드시 들어오는 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입니다. 절대 이건 포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강행 규정으로 절대 포기가 안 됩니다. 자,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이것도 강행 규정입니다. 차임 연체 몇 기? 야, 건물과 토지는 2기 연체되면 임대인의 해지 청구권 강행 규정입니다. 또 임대인의 증액 청구권,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증감 청구권도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서 임의 규정 딱 하나만 골라라 딱 하면 필요비와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계약 해지권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권은 임대인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권도 모두에게 인정되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권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은 계약 해지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죠. 자, 임차권은 임차인에게만, 보증금 반환 채권도 임차인에게만,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도 임차인에게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계약 해지권만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죠.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차인에게도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일시 사용자는 월세를 자기가 사용하는 계약을 일시로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자를 일시 사용자라고 그럽니다. 실무에서는 우리가 깔세라 그러죠. 자, 깔세인 임차인, 일시 사용을 위한 임차인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은 인정된다. 일시 사용자도 놓치면 안 되죠. 자, 필요비는 즉시 청구하는 겁니다. 필요비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자, 반드시 필요한 돈이 필요비죠. 자, 반드시 그 돈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필요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즉시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즉시 청구한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를 행사. 그 기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죠. 자,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됩니다. 자, 언제 청구할 수 있는데? 즉시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자, 유익비는 계약 종료 시에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필요비는 즉시 청구하고 유익비는 계약 종료 시 청구한다. 자,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하는 것을 유익비라 그럽니다. 자, 임차인은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게 유익비죠. 하지만 지급하는 방법은 임대인이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누구의 선택으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청구만 할 뿐입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지출액을 지급해 주든지 아니면 증가액을 지급해 주든지. 그래서 유익비는 임대인의 선택으로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선택을 임대인의 선택으로, 임차인은 유익비 자체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선택은 누구다? 돈을 줄 사람이 선택합니다. 임대인의 선택으로 반드시 놓치면 안 되죠. 유익비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명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명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유익비입니다. 자,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가 증축 부분에 한해서 합니다. 자,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자,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비용상환 청구권은 자, 유익비와 필요비를 말합니다. 유익비와 필요비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비는 즉시 청구하는 거고 유익비는 자, 계약 기간이 종료할 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이 비용에 상한 청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자, 유익비 상한 청구를 포기하고 약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원상회복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 안 하고 그대로 가는 대신 이 시설물을 임대인 당신이 마음대로 사용해라 이런 약정도 유효하답니다. 원상회복을 면하는 대신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유효합니다. 자, 유익비 상한 청구, 필요비 상한은 포기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한 부분이죠.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키로 한다는 약정도 임대인 포기로서 유효한 약정입니다. 임대인에게 귀속키로 한다. 또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사용한다. 그것도 유익비 포기 약정으로 유효합니다. 자,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전세권과 임차권은 전세권은 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임차권은 등기가 목적되지 않죠. 전세권은 반드시 필요비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익비 청구권만 있고 임차권은 필요비 청구권도 있고 유익비 청구권도 있다. 전세권은 자, 제한 기간이 토지 전세권은 제한 기간이 없죠. 자, 토지 전세권은 제한 기간이 없지만 반드시 10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건물 전세는 1년 이상 반드시 잡아야 되고 10년을 넘을 수 없죠. 제한 기간이 반드시 전세 등기는 있죠. 토지 전세는 기간이 없지만 10년을 넘을 수 없고 그다음에 전세 등기는 건물 전세는 1년 이상 반드시 해야 되지만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은 토지 임대차든 건물 임대차든 기한의 약정이 없습니다. 어느 기간을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하다. 자, 민법상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든 건물 임대차든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당사자 약정으로 무조건 유효하다. 놓치면 안 되죠. 자, 전세권은 기간의 약정이 있습니다. 10년을 넘을 수 없죠. 토지 전세권은 기간의 약정이 시작은 자유롭지만 10년을 넘을 수 없죠. 건물 전세는 시작도 자유롭지 않죠. 건물 전세는 무조건 1년 이상 잡아야 됩니다. 1년 이상 10년을 넘을 수 없다. 10년 이하까지. 자, 그런데 임대차는 토지든 건물 임대차든 기간의 약정이 없다. 전세권 경매 신청권. 전세권은 원래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자, 일부 전세권만 경매 신청이 없죠. 하지만 임차권은 자, 자체적으로 경매권이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야지만 임차인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됩니다. 전세권은 판결문 없이도 전세 등기 자체로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죠. 하지만 일부 전세, 전전세,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전세권 등기 자체는 원칙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자, 일부 전세, 전전세, 그 다음에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전세권은 권리 양도가 자유롭죠. 자, 지상권과 똑같이 전세권도 전세권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 자유롭게 전전세, 양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의 특별한 금지 약정이 있을 때만 못하는 거죠. 금지 약정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은 원칙은 자유롭고 하지만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해도 계약 해지 사유가 돼버리죠. 민법상 임대차는 채권적 계약이고 자, 전세권은 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물권적 전세권은 임대 양도 자유가 원칙상 인정되나 전세권 설정자가 금지 특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존속기간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속기간 정리는 지상권은 무조건 30년 이상 최단 기간 제한이 있죠. 30년 경관 건물 수목 제한은 30년, 일반 건물 목조 건물은 15년 이상, 건축물은 5년 이상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소멸시효도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설정된 이후에 20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반드시 최단 기간의 제한이 있죠. 뭐뭐 기간을 반드시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30년, 15년, 5년 반드시 이상으로 해야 하는 최단 기간의 제한이 있죠. 자, 기존 건물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히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지상권자는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도 지상권에서 아주 중요하죠. 자,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기존의 건물에 의한 지상권은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건물이 있는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30년, 15년, 5년을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 약정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은 등기가 되지 않으면 영구히 사용하는 것도 인정되죠. 자, 지상권의 기한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권은 소멸시효 20년도 적용됩니다. 지역권도 자, 행사 설정하고 나서 행사하지 않으면 20년 이내는 행사할 수 없죠. 소멸시효 20년 적용합니다. 하지만 존속기간의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인정하면. 자, 그래서 등기상 기간이 있으면 기간대로 지역권이 인정되는 거고 등기상 기간이 약정 등기되지 않으면 영구히 해석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역권도 등기되고 나서 20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죠. 자, 전세권은 무조건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전세권은 등기 자체가 10년을 넘을 수 없다. 10년 넘으면 다시 연장해야 됩니다. 그 연장도 10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건물 전세만큼은 시작도 중요하죠. 1년 이상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건물 전세는 1년 이상 10년을 넘을 수 없다. 토지 전세는 약정이 없어도 되고 10년을 넘으면 안 된다. 그죠? 임대차는요. 민법상 임대차는 절대 기간의 약정이 없습니다. 기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의 제한이 절대로 없다. 무조건 유효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50년, 30년, 20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다. 주택임대차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택임대차만큼은 자, 임대인은 2년을 무조건 보장해줘야 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기간은 임대인은 2년으로 봐야 됩니다. 임차인은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짜리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1년짜리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1년이 만료되면 자, 해지 통보할 수 있고 나간다고 할 수 있고 또 1년짜리 했다 하더라도 만료되더라도 2년간 산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차인은 자유롭게 1년짜리 계약을 해도 계약이 유효고 임차인이 1년 살았고 나간다 하면 보증금 줘야 됩니다. 1년짜리도 유효고 그 다음에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는 규정이 없는데 임대인에게는 무조건 2년은 보장해야 됩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는요. 자, 임대인에게는 1년을 보장시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1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은 규정이 없으니까 얼마 계약을 하더라도 유효고 그 기간 동안 약정하면 나가면 되고 최소한 1년은 주장할 수 있다. 자, 임차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은 최소한 1년은 주장할 수 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은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임대인은 무조건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임대는 무조건 1년은 보장해줘야 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아무것도 없다. 기간의 약정은 무조건 자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첫 계약을 포함해서 10년 이내 계약 갱신 청구권도 발송하죠.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다음에 또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민법상 임대차의 이론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